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갈 단원이 4단원, 일명 도형의 이동이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점, 그리고 도형에 대한 이동들을 배우는 거다. 항상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들은 나중에 니네가 대수나 미적분, 우리가 수능 보는 과목이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과정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금 배우고 있는 공수1, 공수2는 대수나 당연히 미적분 1을 배울 때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의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그러잖아.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까먹고, 아니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까먹고, 맞잖아. 또 2학년 또 뭐 배우면 3학년을 까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못 풀 수도 있어, 너네가. 정확하게.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되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도형의 이동 내용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명 점의 이동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일단은 점의 평행이동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당연히 평행이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X축, Y축 이동하는 건데요. 내용 읽어보면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말 그대로 X좌표에다가 A를 더하고 Y에다가 B를 더했다라고 쓸 거야.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좌표 평면에 X, Y가 있다면 여기다가 X에서 A만큼 가고 Y에다 B만큼 가면 당연히 그 점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글로 앞으로 길게 쓰지 않을 거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이렇게 쓸 거야. X, Y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면은 얘는 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읽어주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그냥 표기 방법을 배운 거야. 알았죠? 저렇게 앞으로 표기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의 평행이동. 요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방정식 fx, y는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것은 y와 x에 관계된 식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1인데 얘를 한쪽으로 몰면은 x 빼기 y 더하기 1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결국엔 이 x, y에 관계된 식이 0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함수는 x, y에 관련되어 있는 0에 대한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방정식 f, x, y는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정식 한쪽으로 몰아서 0이라고 쓴 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런 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F, X 빼기 A, Y 빼기 B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마 여기가 이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되게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다들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면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냐고 물어봐. 몇 콤마 몇 지나 에브리? 이제 0,0을 지나.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직선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써볼게. 요렇게 직선을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제 3,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너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당연히 직선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얘는 에브리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냐면 3,2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랑 기울기가 뭐한 직선인 거냐면 같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렇게 직선을 그리게 된다면 결국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 결국에 원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적어봤더니 얘가 결국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되는 건데 X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x 빼기 3이 들어갔고 y 자리에도 y 빼기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하는 얘가 x축으로 3인데 들어갈 때는 x 빼기 3, y 빼기 2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원래가 알고 있는 식으로 구해본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면 원의 방정식을 가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요. 우리가 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다라고 보자. 그럼 알겠지만 요 왼쪽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이고요. 오른쪽의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3,4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이잖아. 그런데 알겠지만 요 놈을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요 원과 요 원은 평행이동해서 합동이 되는 원인 건데 결국에는 이 원을 그려보면 이게 3,4니까 반지름이 또 3이니까 별로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가 0,0이고 얘가 3,4가 될 때 결국에는 얘 그림을 전체적으로 x축으로 4,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원의 방정식에 들어간 요 자리가 x축에 여기가 3이고 4인데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간다? x 빼기 3, y는 y 빼기 4.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즉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에 들어갈 때는 부호를 반대로 들어간다가 기본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근데 이 식 증명을 내가 몇십 년 동안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항상 예를 들어 먼저 설명을 해요. 자, 이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가 저렇게 이제 식이 하나가 있어. 어떤 y는 fx가 있고 여기가 미안해 fx, y라는 방정식이 있고 여기 위에 점이 원래가 p, x, y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전부 다 몽땅 이동할 거야. 얘를 몽땅 이동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그 점을 p 다시라고 잡으면 이 좌표는 당연히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모든 점을 그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그림이 평행이동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어떤 평행이동한 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때 그 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요 식도 이 평행이동한 점, 선생님이 요 놈의 x좌표를 x1, 요거를 y1이라 그러면 얘는 x1, x-y-는 0에 관계된 식을 원래 구하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명 이것을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 이제 좌치의 방정식을 앞에서 몇 번 구해봤어. 다들 기억해? 좌치를 몇 번 구해본 거? 결국에는 그 좌치를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식이 예를 들어 막 치환하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쳐. 구했더니 근데 이 식은 결국에는 x, y 관계만 놓고 보면 그냥 y는 2x랑 같은 거야. 또는 어떤 식이 a가는 식이 나와서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은 6이라고 나왔어. 근데 이것을 좌치의 방정식 xy 관계식 쓰라 그러면 너네는 자연스럽게 이때는 이렇게 아마 썼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처음에 문자는 라지 x, 라지 y를 쓰거나 a, b를 통해서 식을 구해놓고 마지막에 좌치를 구하라 그러면 a에다 그냥 x 넣고 b에다가 y 넣고 이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식에 이렇게 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도 결국에는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원래가 이거밖에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x-y에 대한 식을 구할 건데 x-y에 대한 식을 구한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관계는 성립하니 얘를 x는이라고 당연히 정리하면 x-a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y-b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밖에 없으니까 x자리에 얘와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얘가 x-a 그리고 y-b는 0이라는 좌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좌치 자리에 x-y-라고 쓰지 않고 얘를 그냥 다시 뭐라고 적겠다라는 거야? x 이렇게 적고 요렇게 적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결국에는 뭐라 부를 거냐면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라고 적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들어가는 부호가 서로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또 듣고도 아직 이해 못할 수가 있어. 선생님 이해를 해요. 이게 수십 년 설명했는데도 못 받아들여.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 점을 지날 때 반대로 들어간다. 원도 반대로 들어가니까 반대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만약에 내가 지금 두 번째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면.
넌 중학교 때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평행이동 반대로 들어가라. 선생님은 무지하게 설명해 줬을걸? 이런 이유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다 나도 이해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서 넘어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과 동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들어가라. 혹시 못 받아들이겠니? 왜 못 받아들이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너무 구구절절 길어져서 그래. 일단 받아들이고요. 깨우쳐보자. 알았죠? 하다가. 알았죠? 자, 그 다음은 점의 대칭이동 가보자. 자, 우리는 점들을 뭐 할 거냐면 대칭이동을 해볼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X축, Y축. 그리고 원점 Y는 X에 대칭이동 해볼 거다. 즉, 예를 들어 좌표 평면 위에 X, Y가 있어. 이 점을 X축에 대칭이동하면은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X좌표는 그대로가 되겠고 요 놈과 요 놈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요 크기는 같아.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X, Y가 되겠다. 아, 점을 X축에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다가 되는 거죠. 많이 춥나? 미안해. 좀 올려. 0.5도 올려봐. 자, 됐죠? 자,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는 얘가 뭐의 대칭이동? Y축의 대칭이동. 그러면 이번에는 X, Y를 Y축의 대칭이동하면 당연히 Y좌표는 똑같고 X의 부호만 바뀌겠다. 아, 그래서 X축은 Y부호 바꾸기, Y축은 X부호 바꾸기다. 즉, 축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요 점이 원점 대칭하게 되면 X의 부호도 반대, Y의 부호도 반대가 되겠다. 따라서 원점 대칭인 점은 X, Y 둘 다 부호를 반대로 가겠다.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이동. 즉, X, Y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된다면 결국엔 X좌표,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되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4개의 점의 대칭 이동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일단은 요 내용만 가지고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신 분 있나? 요거 정도는 말해, 증명하게. 야, 그래, 좋았어. 그러면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일명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요 점을 모르니까 요 점을 지금 X- 원래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이 직선의 대칭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지금 보면 중점은 요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X 빼기 X- 분의 Y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겠고 그리고 요놈 두 개의 중점이 요놈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중점이라는 것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고 얘가 2분의 Y 더하기 Y 다시가 돼야 되는데 얘가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개의 좌표가 서로 같다가 돼서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을 지워주겠고요. 우리는 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다. 위의 식은 y 마이너스 y 다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 다시가 될 거고요. 아래 식은 y 더하기 y 다시는 x 더하기 x 다시다. 우리 아까 누가 궁금하냐면 x 다시가 뭐가 된지가 궁금했으니까 x 다시를 살리기 위해서 y 다시를 알리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2y가 될 거고 여기가 두 개를 넣으면 2x 다시가 돼서 x 다시가 y가 된다라고 구해서 저 점은 y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x가 돼요. 해보면. 알았죠? 그래서 요게 저것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x, y 자리 바꾸자라고 하면 된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교과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그랬죠. 자, 그 다음은 도형의 대칭이동이다. 자, 방금은 점의 대칭이동을 해봤으면 이번엔 도형의 대칭이동. 즉,
자, fx, y는 0의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위에 점 x, y가 있을 때 걔를 이 도형을 x축에 대칭 이동하자. 그러면 당연히 저 도형도 결국에는 y좌표만 전부 다 부호만 반대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그냥 똑같이 y쪽에만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그게 그대로 뭐가 되냐면 도형의 대칭 이동. 따라서 지금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조금 다른 게 평행 이동은 해당하는 평행 이동의 부호를 반대로 넣겠지만 대칭 이동은 실제로 그 부호 마이너스 붙이는 거를 똑같이 간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x축의 대칭이면 똑같이 그냥 y쪽에만 마이너스, y축의 대칭 이동이면은 x에다가만 그냥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둘 다 붙여주고,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랑 y를 그냥 자리를 바꿔서 넣어주면 도형의 대칭 이동이고요. 그러니까 도형의 대칭 이동과 점의 대칭 이동은 실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알았죠? 부호 바꾸는 것은 똑같이 간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점의 대칭 이동.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기. 자, 요게 이제 내용은 쉬운데요.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가지고 너네가 식을 보고 점 대칭을 찾아야 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해볼게. 예를 들어 여기 px, y를 점 a, b에 대칭 이동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여기에 1,1이 있고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요 점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너네는 이게 대칭 이동이 되려면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당연히 두 개의 중점이 얘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요 점은 요 점과 요 놈의 중점이 얘가 되도록, 즉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4가 될 거고, 당연히 지금 요 놈도 4가 돼서 요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은 요렇게가 돼요 라고 구할 수가 있어. 즉 두 개의 중점이 얘가 되도록.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관계식을 적어보면은 당연히 두 개의 중점이 A, 중점이 지금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써보면 A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B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인데 우리의 목적은 저 X 다시 Y 다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X 다시는 이라고 적어보면 X 다시는 2a-x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y-는 2b-y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즉 원래는 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얘 점을 구하는 방법은 중점은 얘다, 중점은 얘다로 구하면 되겠지만 그 관계식을 적어봤더니 여기 2배에다가 이거 뺀 게 요 점이 된다고. 2배하고 빼면 4가 나오잖아. 뭐예요? 마찬가지 요 점도 여기다가 2배에서 빼면 나오는 점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x-와 y-는 2a 빼기 x 2b-y다라고 구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또 그래놓고 또 선생님 저는 계속 중점으로 구할게요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외워둬야지 편해 나중에. 그래서 2a 빼기 x 여기 2배 한 거에 요거 빼면 요 좌표, 2배에서 빼면 요 좌표가 되겠다.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게 정말 많이 나와. 요식. 예식이 정말 많이 나온다. 자, 저게 뭐야? x좌표에 2a 빼기 x, b자리에 y자리에 2b-y가 넣었죠. 그러니까 원래가 내가 어떤 대칭 이동한 도형 x-y-를 뜻하는 원래 방정식은 이건데 이 식을 구해봤더니 결국에는 요 좌표가 2a 빼기 x가 되고 얘가 2b 빼기 y가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적은 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방정식을 a, b에 대해서 뭐한 도형? 대칭 이동한 도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문제에서 뜬금없이 이거는 뭐냐? 라고 갑자기 누가 물어봐. 됐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 얘는 원래 fx,y가 있었는데 얘를 몇 콤마 몇에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 2,3에서 2,3에 대칭 이동한 도형이에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를 보고 아, 얘는 2,3에 대칭 이동한 도형이 됩니다 라고 읽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다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좀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단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x에 두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바뀌었지. 그럼 일단 뭐의 대칭이동이야 이거를. 얘는 뭐의 대칭이동이라고? 원점 대칭이동이야. 그리고 원점 대칭이동 한 후에 여기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야? 더하기 4들이 붙은 거야. 맞아? 그럼 이게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인 줄 아니? 라고 물어보면 얼마큼 평행이동이니까 x축으로 얼마큼? 4야 마사야 찍어. 4만큼 이동이야. 4만큼 이동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아무리 이거를 2,3 대칭이라 가르쳐 너네는 선생님 원점 대칭에 x축으로 4만큼 y축 4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라고 읽어줘. 이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그림이 있어? 그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2,3의 대칭인 걸 그리는 도형과 저것을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잘못 썼구나. y6이구나. 여기 6 써서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을 그리는 난이도로 따지면 엄청나게 그게 두 번째가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꼭 고3까지 꼭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점대칭 함수과학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걸 나왔을 때 너네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읽지 말고 2,3대칭인 도형이에요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눈에 안 익으면.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너네가 나중까지 고3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으로서 꼭 저거를 보고 A, B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제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알아. 하지만 나중에 또 대칭이동에 평행이동 쓸 거라는 걸.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저걸 보고 A, B 대칭인 도형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4-6번은 마지막 요거 설명하고요.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해서 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y는 x의 대칭이동한 점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 있고요. 여기 아래점에 1,0이 있을 때 1,0을 y는 x 더하기 1의 대칭이동한 도형의 1,0을 y는 x 플러스 대칭이동한 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뭐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이거 2로 바꾸자. 조금 그래도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니까. 자,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기울기가 2면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1,0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요 1,0을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은 딱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한 요 점을 딱 구하겠다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보통 A, B라고 둔다면 우리는 성립하는 두 가지 관계를 구할 거다. 성립한 두 가지는 첫 번째 노란색과 요 직선은 서로 수직이 되는 거고 결국엔 두 개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를 이용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관계된 식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1-a분의 0-b라는 놈은 요 놈과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식은 요 놈의 중점, 당연히 요 놈의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가 돼서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2분의 b는 여기다가 2x가 만나서 a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될 거다. 따라서 그 다음 좀 내용은 설명 안 하고 요 놈을 당연히 그래서 연립하게 되면 a랑 b가 나올 거고 이렇게 a, b를 구하는 방법을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기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구하는 방법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요놈하고 수직이 나와 두 개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를 통해서 연립을 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간단하게 한번 요 성질들을 이용해서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유형 1번 점의 평행이동. 자, 그래서 대표 문제 풀어보면 마3,2를 1,마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5,-1을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즉 평행이동이 지금 얼마가 되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 4만큼 이동한 거. 그리고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점의 평행이동이 주어진 거지. 따라서 우리는 5,-2로 다시 옮긴 평행이동에서 5,-2로 옮겨지는 좌표를 구할 거니까 어떤 점이 이 평행이동에서 얘가 됐냐를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Y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되려면 여기가 4가 된다라고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 잘 읽어야 돼요. 마3,1을 점 1,마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5,-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할 거니까 요걸 구해야 된다. 실수하는 방향은 다들 알죠? 더하고 빼서 답을 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객관식에다 또 찍으시면 안 돼요. 항상 늘 얘기하는 거는 한 번만 글을 좀 더 읽어보자. 항상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글을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정말 너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351번 도형의 평행이동. 자, 직선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얘가 될 때 A 더하기 N을 구하라. 따라서 우리는 직선을 X축으로 4만큼, X 빼기 4를 넣어놓고 Y축으로 N만큼, Y 빼기 N을 넣었더니 얘가 결국에는 저 직선하고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그냥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 그냥 정리하면 AX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A 더하기 2N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당연히 이식하고 같을 거니까 A가 그대로 3이 되면 되겠고 뒤쪽에 요 상수가 마이너스 6이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6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다가 3을 슬쩍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두 개를 만나서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4 더하기 2N이 돼서 2N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기 때문에 N은 4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따라서 A는 3, A는 3, N은 4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평행이동에서 이식하고 같더라.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고 쉴게요. 자, 원 또는 포물선의 평행이동. 자, 원을 평행이동 x, y가 x 더하기 a, y-b에 의하여 이 원으로 옮겨질 때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나와 있는 것은 무슨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얘가 도형의 평행이동인지 점의 평행이동인지 잘 봐야 돼. 따라서 x축으로 그대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행이동에서 옮긴다라는 것은 여기 x자리에다 뭘 집어넣고 x 빼기 a를 집어넣어주는 거고 Y자리에다가는 뭘 넣어야 돼? 더하기 B를 집어넣어야 돼. 그게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을 가지고 도형의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게 저놈하고 옮겨진다는 완전히 일치해야 되니까 저 원의 방정식을 적어보면 완전 제곱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 y-2의 제곱은 1 더하기 4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요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다라고 구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그대로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해서 8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몇 개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밑에 거 풀어보고요.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유형 4번 359번 해보자. 자, 직선 y는 3x 빼기 1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얘의 넓이를 2등분할 때 a를 구하라. 일단은 평행이동한 직선을 구하고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뭐야? 이 원의 중심이 1,-1을 지나면 넓이 2등분하는 거다. 이거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2a, 그래서 y-2a에
3의 x 빼기 a 마이너스 1이 x축으로 a, y축으로 2a만큼 평행이동. 얘가 얼마를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얼마?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될 거고요.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돼서 넘어가게 되면 a가 될 거고요. 얘가 플러스 2니까 4가 되겠다라 그래서 뭐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 그냥 중심 지난다 문제. 자, 계속 해볼게요. 쉬운 것들이니까 쭉쭉 나가보자. 자, 그 다음에는 점의 대칭 이동. 자, 2, 마이너스 1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그러고요.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 그랬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기. 다들 알겠지만 간단하게 점 구하면 끝나겠죠? 자, q를 구하자. q는 y는 x에 대칭 이동하자. x, y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r이라는 것은 저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부호가 바뀌어서 2,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PQR에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중심을 G라 그러면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것을 무게중심 구하기죠. 따라서 여기가 2 마일 더하기 2, 여기가 마일 더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요놈의 좌표는 얼마? 1,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그냥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구하기. 자,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 자, y는 3분의 1 x 플러스 1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점 마이너스 6,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 일단 첫 번째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런 기울기를 구해야겠다. y축의 대칭이다. x의 부호만 바꿔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고요. 얘랑 모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니까 구하려는 기울기는 3이 돼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는 얼마고요? 3이고요. 몇 콤마면 마이너스 6, 1을 지나는 직선. 따라서 y는 기울기 3에다가 x 플러스 6 더하기 2, 요게 우리가 기울기 3이면서 요놈을 지나는 직선이죠. 따라서 y는 3x 플러스 2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유형 7번 370번. 중심이 3, 마이너스이고요. 반지름이 k인 원을 x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요 점을 지날 때요. 양수 k 값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중심이 3, 반지름이 원의 방정식 세우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k 제곱이 중심이 3,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k인 원이죠.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를 바꿔라? y 부호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라. 그랬더니 얘가 3, 마3 지난다. 끝났죠? 여기다가 3, 마3 넣어라. 3 넣으면 여기가 빵이 될 거고 마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5가 돼서 그대로 k제곱.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 중에 무슨 k? 양수 k를 구할 거니까 답을 내주면 되겠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에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유형 8번 대칭 이동의 활용 문제. 자, 직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했더니 원이랑 접했을 때 양수 A를 구하라. 아, 일단은 요것을 원점 대칭으로 할 거고요. 원에 접한다. 직선부터 원의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 같다로 풀면 되겠죠. 원점 대칭한다. x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요. 얘랑 결국에는 원이랑 접한다. 3,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3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3이 돼야 돼요. 루트에 해당하는 저놈의 제곱 16 더하기 여기가 9에다가 절대값에 마12 더하기 3 더하기 a가 될 거다. 따라서 얘가 5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5가 되겠고요. 절대값에 마9 더하기 a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될 거다. 따라서 a는 여기다가 9를 더할 거니까 24가 되거나 마이너스 15 더하기 9인데 양수 a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24만 나오겠다. 자, 또 밑에 거 하나씩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유형 9번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해봅시다. 자,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를 x축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축에 대칭이동하였더니 저 포물선과 겹쳤더라.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거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일단은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니까 y자리에 y 더하기를 넣어주고요. x자리에 몽땅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를 넣어주면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다. 얘를 뭐에 대칭이동하자? x축에 대칭이동을 하랬으니까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이거 이제 실수하는 경우는 요 묶어서 마이너스 붙인 학생이 있어. 말 그대로 x 대칭은 y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x 대칭은 y축의 대칭은 x에만 마이너스. 알았죠? 자,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정리하죠. 왜? 그게 겹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뭐 이렇게 넘겨야겠다. y는 정리하면 1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마이너스 a가 돼서 전개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쭉 전개하면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랑 만나니까 더하기 3x. 자, 상수항들만 쭉 계산하면은 마4, 마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얼마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8인가요? 이렇게 해서 뭐 답을 어디 숫자 땡큐. 마4, 마3, 마1 땡큐.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이다. 자, 그래서 뭐 답을 내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해보면, 자, 이번엔 선분의 길이합의 이제 최소값 문제인데요. 자, 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응용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걸 잘 풀어야 돼요. 일단은 대표 문제로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x축 위에 점 하나 P가 있고요. 여기 위에, 여기 점 A, 예를 들어 1,2, 그리고 여기 B점이 하나가 있고요. 요 B점이 예를 들어 4,5가 있더라.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X축 위의 점에 대하여 요렇게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어디로 찍었을 때 이 거리의 합이 최소인지를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풀겠냐라 그러면 우리 얘랑 같은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요 점이든 요 점이든 두 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B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B-라고 찍힐 거고 얘가 4,-5가 되는데 그러면 P와 B를 이어본다면 얘를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요 도형의 이름을 일명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거리랑 이 거리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은 AP 더하기 B-P를 구하는 거라 항상 같다가 되겠고 그러면 문제는 요거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요 X축의 점을 잘 이동해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결국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X축과 만날 때가 이 거리를 최소가 되게 하는 점으로서 당연히 이 거리의 최소값은 그냥 두 점 사이에 뭐가 되겠다? 거리가 돼서 결국에는 루트 빼고 제곱 9 더하기 빼고 제곱 49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일명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게 X축이나 Y축 나오는 거는 쉬우는 문제고 당연히 요게 어떤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직선 하나 주어지고 점 2개 찍어 놓고 거리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그럼 푸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생각. 결국에는 두 점 중에 하나를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해 주면 되는 거야. 요 직선에 딱
대칭 이동을 해서 그래놓고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것은 요 거리의 합인데 얘 거리의 합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거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겠고 얘 최단 거리는 마찬가지 이것의 직선 거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두 점을 지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단 거리, 두 개의 거리합의 최소를 구할 건데 그게 축으로 나올 때는 쉬운 문제고 보통은 어렵게 나오면 직선 나올 때 우리가 같은 영역에 보통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한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해서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아무튼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382번 1,2와 5,9가 직선 y는 x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y는 x와 지금 1,2랑 5,9를 그릴 건데 당연히 1,2는 요 위에 있을 거고요. 자, 당연히 5,9도 여기에 5가 있으면 9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B가 5,9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Y는 X 위의 점 하나에 대하여 요 놈의 무슨 거리 구할 거야?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것은 두 점 중에 한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바꿔줘야겠다. 따라서 B를 Y는 X에 당연히 대칭 이동하게 되면 B'라는 점은 9,5가 되겠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어보면 결국에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의 최단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되는 문제로 결국에는 또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면 되겠다?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최단 거리 값은 루트에 빼고 제곱 64 그리고 더하기 여기도 빼고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9가 돼서 답은 루트 7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주 풀다가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대칭 이동해서 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요 점이 B가 예를 들어 여기 잡혀니까 4,2가 있다라고 쳐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 마찬가지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 거고 요거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문제를 물어봤다고. 됐어? 근데 어떤 실수하는 친구가 있겠다고요? 그럼 얘 최단 거리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이거 그냥 구하면 되거든? 근데 또 이 점을 뭐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절로 보내고 이 답을 구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말 이해하나?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엄청나게 멍청이 친구들이 있어. 점이 하나가 여기 있고 나머지 점이 여기 있어. 여기 위에 점에 대해서 요거 최단 거리 구하라 그랬더니 이걸 다시 일로 해서 이 답을 구한다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또 알아듣다가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푼 애들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저 최단 거리를 구할 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이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을 때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만약에 직선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그냥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답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대칭 이동해서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꼭 그림을 그려서 같은 쪽인지 반대쪽인지를 파악한 후에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죠? 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대칭 이동, 두 점 사이의 거리. 객관식에 답이 있다, 거기다가 또 체크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개 남았죠? 자, 이번에는 점의 대칭 이동. 자, A,8을 마이너스 4,6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B일 때 AB를 구하라.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얘 점을 여기다가 대칭 이동한 점이 저거일 때 AB를 구하라. 아까 뭘 배웠어요? 해당하는 X-는 A, B 대칭이면 2A-X, Y-는 2B-Y가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몰라도 두 개의 중점이 얘가 된다로 풀어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6은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저기서 b는 2b, 12 마이너스 얼마? 8이 돼서 결국에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곧바로 4가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원래는 중점이 저거다라고 구해도 돼. 4는 두 개의 중점 2분의 a-6. 당연히 6은 두 개의 중점 2분의 b 더하기 8 더하기 b라고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2a-x와 2b-y로 구하는 과정을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였어? a가 마이너스 이렇게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구해도 돼. 하지만 자꾸 이거를 연습을 해보자. 그렇죠? 2a-x, 2b-y.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대칭 이동 해볼게요. 바로. 자, 390번. 자, 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림은 그냥 쉽게 그려요. 보통 그냥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축처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이름이 요렇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점은 요렇게 대칭 이동한 요 점 a, b를 구할 거야. 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다. 따라서 풀이 방법은 첫 번째, 해당하는 두 개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점 위에 있다를 구할 거다. 따라서 중점을 구해보면 2분의 a 빼기 6과 당연히 2분의 b 빼기 1이 여기 위에 있구나. 따라서 x에다가 요 놈을 집어넣으면 a 빼기 6 더하기 2분의 b 빼기 1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 플러스 6분의 b 더하기 1은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겠다라고 딱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크로스를 곱해서 2b 더하기 2는 a 더하기 6이 될 거다. 따라서 위에도 좀 두 배를 때려서 2a-12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6은 0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만 조금 해주면 해당하는 2a 더하기 b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7, 이게 0이고요. 당연히 이것도 계산해보면 오른쪽 다 넘겨서 a-2b 플러스 4는 0이 될 거다. 따라서 귀찮네요. 여기다가 두 배를 때려서 2a-4b 더하기 8은 0이 돼서 두 개를 빼게 되면은 당연히 5b 빼게 되면 -15가 0이 돼서요. 당연히 b는 3이 나올 거고, b 3을 집어넣으면 a는 2가 되겠다라고 딱 구해서 요게 2,3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기울기에 따라서 쉽게 구하는 답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하다가 알아내세요. 알았죠? 하다가 한번 알아내세요. 자, 마지막 하나. 자, 지금 요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그래서 선생님이 풀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거다. fx, y를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과 같은데요. 다음 중 방정식 fy, x는 0을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 자, 이 대칭이동이 뭐였어요? 그렇죠. y는 x의 대칭이동이었으니까 얘의 도형을 그대로 y는 x의 대칭이동한 도형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대칭이동한 당연히 요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은 당연히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식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도형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구해주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